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까도 제가 경력에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통번역대학원을 나오시고 영문학과도 학사로 또 졸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영어 교육에 계속 매진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도 통번역대학원은 잠깐 꿈을 꿨을 정도로 영어 좀 한다 혹은 영어 좋아한다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네. 석사 과정이거든요. 근데 만만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하늘의 별따기. 더더군다나 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없는 우리 국내파 선생님도 국내파시고 네. 저도 국내파니까 국내파로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어쨌든 입학을 하시고 합격을 하시고 또 졸업까지 하시는 네. 그래서 저희로서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네. 실력이신데요. 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영어를 처음 좋아하시게 됐던 얘기라든지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주 반가운 제가 질문입니다. 네. 저는 저희가 있었을 때는 우리나라의 어린이 시절에 출판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교과서를 저희가 직접 사서 본다는 것은 너무 희귀하고 출판이 안 되니까 별로 없으니까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보는 거 정도였었는데 중학교에 가니까 영어 책에 처음 본 얘기들이 막 있는 거예요. 네. 1학년 때는 이제 잘 몰랐지. 그때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시작했거든요. 1학년 때는 아직 모르지만 2학년쯤 되면 뒤에 긴 글이 나오는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교과서를 받으면 막 기다려서 영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럼 네. 사전 갖다 놓고 이런 두꺼운 사전 갖다 놓고 찾아보거나 그 다음에는 막 급해가지고 사전도 안 찾고 그냥 대충 이렇게 보면서 내용에서 유명한 사람들 위인들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책으로 본 거죠. 네. 교과서를. 그렇게 좋아해서 영어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대학교 때 제가 버스를 갈아타는 그 지점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헌책을 그 신문사 기자들 용으로 파는 조그만 매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려서 책을 보는 게 취미였었어요. 네, 헌책. 네. 그냥 버스 갈아타야 되니까 그냥 거기 가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제 그러고는 책을 한번 이렇게 보고 안 사. 왜냐면 볼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안 사고 만화책만 좀 사고 뭐 만화책만 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접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저희 대형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아니라 서점에서 많은 책들을 미국의 책들을 수입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책을 많이 봤는데 이제 그 책 보게 된 계기도 제가 한국 책이 출판이 많아지니까 좋은 책이 너무 많아서 자꾸 책을 보다 보니까 밤을 새는 거예요. 너무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영어 책을 보자. 그래서 영어 책을 보면 이제 뭐 한 2페이지 보지 않아서 이제 졸려가지고 자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영어 책도 그 책 때문에 잠을 안 자게 되는 그런 시절을 된 거죠. 네. 그러면서부터 책을 계속 읽었는데 그렇게 읽어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출판사들 통해서 네네. 영어로 나온 책을 한 국문으로. 근데 그때 제가 그 번역을 한 이유는 책 읽는 게 재밌어서. 그때는 카피라이트 없어서 출판사들이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빨리 내는 거로. 따끈따끈한 신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번역하는 게 읽는 속도로 번역을 했어요. 원고지에다가. 그래서 굉장히 책을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영한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번역가 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속으로 출판하고 있었는데 외대에서 통역번역 대학원이 생겼다고 그랬을 때 제가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었어요. 또 거기 처음에는. 그때는요? 네, 그때는. 왜냐하면 거기 가보니까 출판사 번역은 안 하고 전부 비즈니스 번역이나 매뉴얼, 이름이 안 적히는 그런 것들 안 적히고 그냥 일회성. 그러니까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번역가들이 모이는 국제 회의가 부엔나에서 열리는데 그때 어르신들께서 거기 가서 한번 보고 눈을 열고 와라. 그래서 제가 국제 회의에 갔다가 겸손해져 가지고 온 거죠. 이 굉장히 실력을 쌓아야 되는 분야구나. 그냥 이 정도의 경쟁력 가지고는 번역가라고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7기로 들어갔으니까 한참 있다가 그때 필요성을 느끼고 그때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쉽지 않았어요. 진짜 공부를 굉장히 쉽지
안 한 공부이지만 그 이후로 공부를 계속 하게 된 거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제가 배웠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토대가 돼서 근데 통번역 대학원 나와가지고 통번역을 하려니까 그게 가려져야 되더라고요. 제가 통역하는 사람은 가려져야 되거든요. 연사가 앞에 나가고. 나서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좀 튀는 걸 좋아해가지고 통역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제가 통역을 한번 실습을 나가서 보고 친구가 돼야 되는데 전혀 친구가 안 되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내 성격이 좀 안 맞을 것 같다. 해가지고 계속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통역은 이렇게 막 나서는 게 아니라 이 실제로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맞습니다. 그 사람은 약간 뒤에서 서브로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기치 않게 졸업을 얼마 앞두고 순차통역 그 여기자 세계 여기자 협회에서 수행 토역명을 했는데 너무나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뒤에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들이라 내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거 계속 하다가는 내가 일 저지를 것 같다. 왜냐하면 저희는 섀도우가 돼야 된다고 배우거든요. 그렇죠, 섀도우죠. 근데 섀도우가 나서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품성이 좀 안 좋아서 조절을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번역은 그러나 뒤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계속 한 거죠.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존경하던 분이 왔는데 딴 사람이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막 물어봐야 될 걸 안 물어보고 엉뚱한 거 물어보고 있으면 통역한 사람으로서도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 견디셨던 거죠. 그 당시에 젊었을 때 지금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통역하고 특히 이제 기독교 제가 성품 세미나 같은 걸 해외에서 트레이너가 왔을 때 제가 통역을 좀 했어요. 근데 더 하고 싶었는데 얼마든지 이제 성품 통역 같은 거는 뭐 섀도우가 얼마든지 되는 것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성품이 그만큼 디벨롭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성품 교육이 되셨죠? 네, 됐습니다. 이건 everyday, 이거는 매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영어도 저희가 매일 해야 되잖아요. 영어는 그렇죠. 지금 지금 이전에는 저희가 공부할 때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 저희들 가르쳐 주는 걸 배웠잖아요. 영어를. 지금은 지가 안 가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여기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저 책임이에요. 영어 공부 안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 각자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뭐 외국 안 갔다 와서 못한다 이런 거는 안 통한다. 안 통하죠. 그 무료도 많고.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도 그렇게 해서 영어를 공부하게 하면 크리에이티비티가 길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야지 내 여건에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전하고 비교해서 뭐 요즘 젊은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또 이제 저기 기성세대들도 그렇고 영어가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예전에 정말 딱딱했던 약간 이게 틀에 박힌 듯한 영어가 아니라 외국에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정말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참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요즘 뭐 EBS 강사나 뭐 이런 분들도 깜짝 놀랐던 게 저분이 국내파셨어? 그랬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지금은 모두가 영어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제 성인 좀 지도해 보니까 예전하고 좀 달라졌던 게 예전보다 훨씬 영어를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로는 영어 못해요 하지만 조금은 저희보다는 자존감이 올라가셨더라고요. 자존감이요? 영어에 대해서 그래도 부딪히고 해보고 이런 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책 공부, 뭐 여행 온 사람하고 영어, 내가 여행을 가서 한 영어, 그 다음에 책. 그렇기 때문에 이 relationship하고 관련된 영어 조절을 못해요. 그게 우리나라만 격식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은 다 격식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나이만 위면 존댓말 하는 거 편해요. 쉬워요. 심플. 미국은 관계에 따라 나이에 따라서 영어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격식이. 보스가 똑같이 내 부하 직원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은 내용도 내 자녀에게 격이 달라요. 이렇게 격이 다른데 이거는 관계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정말 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와 내가 잘못하는 경우 얘기해줘. 이의 없이 하는 경우 좀 지적 좀 해줘. 네. 알려줘. 그런 친구를 만들어서 관계를 만들어서 영어 지금 알고 있는 영어가 격식에 맞도록 내가 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이렇게 캐주얼하게 영어를 네. 배우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었다기보다 이제 영어, 물론 책도 읽었지만은 영어, 영화라든지 뭐 이런 팝송이라든지 좀 이렇게 가벼운 거를 많이 보면서 영어를 좀 배웠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격식, 네. 그 사람들이 약간 꺼려하는, 약간 네. 터무시한 단어 같은 것에 대한 그 경각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캐리 기억나시죠? 네. 캐리한테 제가 뭐 사과가 an apple in the morning is gourd and an apple in the evening is 제가 shit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우리 네. 사과를 네. 아침에 먹으면 좋지만 그리고 저녁에 똥이다.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shit이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는데 캐리 호주 원어민이었죠. 그러니까 참 좋은 네. 좋은 선생님이었죠. 그렇죠. 정직하게. 눈이 얘기해주고. 땡그랬더니 네.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지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슬쩍 이메일을 보냈어요. 캐리가. 아, That word, shit, S-H-I-T 그 word는 그 lady like you, 네, 당신 같은 그냥, 숙녀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야. 안 맞습니다. 되는 말이야. 그래서 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쓰는 말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이제 격식 있는 이런 친구가 아니라 사실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그런 네. 관계였으니까 이런 사람한테 제가 그런 말을 썼다는 게 굉장히 결례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현장에서 지적을 안 하고 이메일로 정중하게 네. 왜냐하면 위하니까. 네, 여러분님을 그러니까. 위하니까. 굉장히 고마웠어요.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네. 할까 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지금 저한테도 선생님, 여자분 네, 선생님인데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이사님 같은 분은 그 단어는 빼고 얘기하시고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뭐 휴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들 하던데요. 그러니까 미국 영어도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원어민 흉내낸다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어. 우리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거 You know, like that 뭐 이런 거. 그게 우리는 멋을 부를 필요 없잖아요, 영어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런 걸 책 교재가 없어요. 네.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또 제가 이제 요새 한국어 교육하면서 네. 한국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아까 같은 거. 우리는 당연히 번역을 그냥 그대로 번역을 했으니까. 하니까. 네. 그런데 우리야 뭐 영어 쓸 일이 별로 없지만 네. 우리 애들한테는 엄마가 알려줘야 돼서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좀 부모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이나 다른 유럽 사람들이나 대화를 길게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던 거를 제가 절친이 된 영어 선생님한테 제가 알아낸 거예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불편함이 그렇게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본인이 이것만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네. 굳이 내가 그걸 이길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안 해줬대요. 그렇죠. 이것만도 어디야 너무 얘기가 존경 얘기를 할 어. 필요가 없다. 이 네, 정도는 네. 얼마나 잘하는. 하지만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고 뭐 비즈니스 영어도 해야 되고 돈도 벌. 네. 요새는 전부 일반 영어 전공자 아니어도 영어로 미팅을 직접 하게 합니다. 이제 기업 환경이 전부 그렇게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격식 있는 것을 내가 체화해야지. 우리는 가치가 있는 영어를 해야지 돼요. value가 있어서 네. 그걸로 뭔가를 산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고부가 가치가 있는 영어를 해야 돼서 그걸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아는가? 그럼 누가 해요? 찾아보면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좋은 글 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쉽게 영어를 배우고 영어가 그냥 좋아서 뭐 이렇게 쉽게 영어를 배웠던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새겨드려야 되는 말 같아요. 예, 왜냐면 일을 하시려고. 네,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저도 모르게 결례를 저지른 경우가 아마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몇 번 듣기도 했어요. 너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표정, 그런 거 그걸 조금 그쪽에서는 그 문화에서는 약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을 정도로 정말 그러니까 영어를
그냥 리터러시만 잘한다고 네. 또 끝나는 게 아니구나. 번역만 했다고 네, 끝나는 것도 전혀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화 모든 것을 다 또 이해하고 또 이렇게 교류할 수 있을 정도가 네. 되어야 진정한 영어 교육이 되고 완성되는. 저희가 옛날에 그 같이 영어 교육에 대해서 할 때 authentic material 했었잖아요. 네, authentic. 네. 지금 authentic material이 왜 중요하냐 하면 어떨 때 내가 여기 알고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서 써야 되는지 그것을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거 좀 익스트림한 얘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어떤 분이 차 사고가 나서 다쳐가지고 경찰이 오셨는데 네. how are you? 그랬더니 I'm fine, thank you.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충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반사작용이에요. 완전히. 네, 전적으로.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나온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런지 그것을 조금 이제 비약한 거지만 네. 그런 케이스가 우리한테 그냥 교과서로 배웠고 그렇죠. 시험 영어를 배웠고 오센틱하지가 않은 예, 거죠. 멀티플로 공부를 맞아요. 했으니까 네. 그래서 집에서 또는 사교육으로 또 부모님이 방학 같은데 무엇을 신경을 쓰면 좋을까? 어센틱 머티리얼을 접하게 하는 건데 네. 공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식으로 하는 게 그렇죠.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성품도 이게 오센틱입니다. 이게 성품은 우리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가치는 이것을 다 같이 공유하는 인간이 우리가 기독교인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고 rejoice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rejoice. 네, rejoice. 그리고 be glad. 오. 그냥 반가워하는 거. 그냥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네. 해피는 내 노력이 안 되죠.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over the rainbow 갔더니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반응. 근데 rejoice, be glad.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언제든지. 스스로. 네,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구나. 오늘 아까 좀 무슨 사고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또 있었구나. be glad.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안 좋은 어떤 사고가 생겨도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There should be a purpose.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성품이에요. 그래서 life에서 authentic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우리 인생에서 사람이 우리 자녀에게 바라는 성숙, 우리가 바라는 게 애들이 큰 거, 실력 쌓는 거, 이 여성 성숙. 또 행복하길 바라는데 얘가 기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정말 순수 그 자체 유기농. 두 가지 영어도 네. 배우고 네. 성품도 배우고 또 성품 영어로 돌아갔네. 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happiness와 네. rejoice가 이렇게 큰 차이가 네. 있는 거. 그것도 기독교적인 이런 네. 가치관으로서는. rejoice가 여기 나옵니다. 기쁨, 여기 joy. 네, 네. joy의 근원은 기쁨이 없는데 나보고 뭘 좋아하래? 우리 그런 거 다 공감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내가 rejoice, 내가 액션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서 기쁨을 찾아올지. 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인 아니어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8가지를 전부 랩업을 하는 게 사랑이라고 했었는데 기독교만 사랑을 좀 아주 세게 강조하는 종교. 다른 종교도 뭐 사랑을 좀 말하게 하죠. 근데 비움도 있고 네. 깨달음도 있고 그렇죠. 좀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사랑이 큰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요. 하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해서 우리 애가 이제 성품과 일반 훈육. 제가 유교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 집안은 제가 기독교인 배경은 있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을 갖기 전에는 유교 습관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순종을 잘했습니다. 우리 문화가 그랬습니다. 네, 우리 집안은 순종을 굉장히 잘했고 네. 제가 순종을 당연히 잘했고 부모님 공경하고 다 그랬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순종하고 오비디언스하고 공경 하나님을 오비디언스하는 거 뭐가 다르냐? 이게 하트를 주는 거거든요. 마음을 주는 거. 그 차이. 그래서 제가 참 부모님한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이 잘못한 걸 깨달은 게 그냥 했구나.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인 순종. 네, 여기는 마음을 드리는 거.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것과 아닌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 내 애가
엄마한테 잘했는데 우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마음이 없고 그냥 순종만 했다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근본적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덕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종교와 상관없이 이것을 통해서 공감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선생님 이 캐릭터 트레이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더 풀어주시고 팟캐스트에서도 물론 풀어주시겠지만 네. 또 다른 분들과 또 대화를 나누면서 또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Anytime, anywhere, 그러니까 어머님들 anyone. 정말 많이 원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순종만 해도 우리 네. 약간 너무 옛날 가치관 아니야? 그렇죠. 약간 네. 복종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어서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현대적인 가치로 다시 재해석을 하셔서 네, 그거는 네. 언제든지 기독교는 항상 문화에 적응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네. 바울도 그러셨고 네.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그 사람이 해결을 못하는 것을 솔루션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뭐 언제든지 정말 free A, anytime, anywhere. 네. anywhere. 왜냐하면 우리 공동의 관심이고 네. 그러면 저는 재능 기부인가 아니고요. 저도 배우는 겁니다. 저가 항상 관계 속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 네. 영어도 그렇고 그렇죠. 품성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learning experience로 언제나 제 priority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그럼 이제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마무리 인사를 하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지금은 시작이니까요. 시작서부터 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인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과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작해서 첫 발 떴는데 아이가 응아하는 거, 걸음마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천천히 slow and steady 우리가 같이 네. 나누었던 그 가치관인데 네. slow and steady의 길이니까 언제든지 시작하시고 늦지 않았으니까 영어와 성품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